자, 이번 시간에 계속 검토 드릴 주제, 지적 측량에 관한 내용하고 적부심사 묶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적 측량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외우셔야 돼. 텍스트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확제복, 이동이라고 하는 거. 이게 기본축이 됐었죠. 경계 보건 측량, 지적 현황 측량해서 확제복, 지적 확정 측량이었었고, 지적 재조사 측량, 그 다음에 복구 측량이 있었고요. 이동이라는 게 앞으로 계속 하다 보면 반복하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신규 등록 전환, 분할 합병, 그리고 지목 변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축척 변경, 등록상 정정, 등록상 말소 이런 식의 얘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확제복 이동. 물론 이제 그 중에서 지목 변경이라든가 혹은 저거 뭐 있었죠? 바로 합병 이런 것은 측량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제복 이동 외우셔야 된다고 머리가 폼이 아니야. 확제복 이동이라고 해서 힘들어도 이건 외우면 딱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가볼까요? 지적 측량 성과를 검사. 이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확제복 이동 등등등 하면 다 검사 측량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경계 복원 측량,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측량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상 건축물의 현황을 확인해 보는 측량, 이걸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 이동 관련해서 등록 말소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죠. 등록 말소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된다. 이렇게 논의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확제복 이동이라고 하는 이것만 이제 정확히 세팅을 잡아내시게 되면 여차 저차 해서 대강 때려 맞출 수 있고요. 토지 이동이라는 파트는 계속 반복할 거예요. 신규 등록 전환, 분할 합병, 등록상 정정 말소, 축척의 변경 몇 번 하면 대강 이건 세팅이 돼요. 8개나 됨에도 불구하고 대강 세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확제복 이동만 외우셔도 검사 측량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살을 붙여 가실 수 있어요. 일단은 확제복 이동이라고 하는 거, 확제복 이동. 물론 이제 그 중에서 쉬운 문제, 합병이라든가 지목 변경은 다 측량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들을 주제가 이런 게 있었죠. 공간정보법령상 지적 측량을 실시할 대상으로 틀린 것을 해서 확제복 할 때 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확 여기 좀 어렵다 이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적 확정 측량이야. 지적 확정 측량이 도시 개발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 사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 논의의 쟁점을 삼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측량 성과에 대해서 검사한다. 자, 지적 현황 측량이 있었죠.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시 갑시다. 확제복 이동이라고 하는 거. 지적 확정 측량이 주로 이제 쉽게 나올 때는 도시 개발 사업에 따른 측량 이렇게 나오고 그 뒤에 법 하나 붙어 있는 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 달라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사 측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요. 현황 측량이라고 하는 것도 있게 된다 해서 확제복 이동이라고 하는 것. 그 외에 아까 우리가 검사 측량이 있었고요. 경계보건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금방 외워지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어렵다니까 법에 점점 없는 말을 가지고 이렇게 구성하는 사례. 근데 외우시면 이거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 많으면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데요. 그게 제일 확실합니다. 왜? 그냥 똑같이 내더라도 다 이게 뭐죠? 전혀 다른 문제처럼 보이기 때문에 출제원들이 마음 편하게 돼요. 오히려 아까 열람도 그렇고 또는 지금 지적과 부동산 종합공부 관련해서 정정 요청 이런 것들은 법조문 내용이 작다 보니까 함정을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함정을 찾아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확제복 이동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논의를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게 공간정보법령상 지적 측량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죠. 확제복 이동부터 먼저 스토리를 가야 되죠.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대신 복구 나왔다. 복구 하나 나와 있죠.
복구 측량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외워야 된다고. 외운 상태에서 외운 걸 찾아보셔야 돼. 그냥 읽어보다가 이게 기억이 나기를 바라면 안 돼. 확제복 이동 해서 복구 측량 하나 나와 있죠. 그다음에 지적 재조사 측량 나와 있죠. 일단 그러면 나머지 이동을 검토하면 신규 등록, 자 토지 이동 종목 중에 하나죠. 그죠? 그 다음에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그 다음에 촉척 변경, 등록상 정정, 등록상의 말소 이런 것들이 존재했었잖아요. 그래서 자 이 문제에서는 전부가 다 어떻다? 등록 말소 나와 있죠? 말소 나와 있죠? 지금 토지 이동 종목을 우리가 한 번에 다 안 외웠어도 몇 번씩 계속 반복하다 보면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세트가 될 테고 분할과 합병 세트가 될 테고 지목 변경 이렇게 5가지는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토지 소유자가 신청해서 하는 토지 이동이고요. 촉척 변경이라든가 등록상 정정, 등록상 말소, 정정, 말소 이렇게 외우셔야 돼. 외울 때 정정, 말소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이걸 일 없이 등록상의 정정 받아야 된 토지의 등록 말소 그러면 개판돼 버리니까 정정 말소 그럼 쉽잖아요. 신규 등록은 하도 많이 보니까 금방 감 잡고 등록 전환도 비세트니까 이 분할 합병은 공간 정보 몰라도 대충 감 잡는 거고 지목 변경 지목 공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축척 변경 그 다음에 정정과 말소라고 하는 거. 정정과 말소 이게 토지의 이동 종목이라고요. 토지의 이동. 토지의 이동이 뭐라고요? 토지에 관한 표시를 새롭게 정하거나 신규 등록, 변경하거나 그게 이제 등록상 정정, 자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자 축척 변경, 등록상 정정, 변경하거나 또는 말소하는 거. 이게 등록상의 말소라고 해서 바다가 되면은 그 토지를 지적 공부에서 날려야 되잖아요. 바다를 메꾸면 신규 등록을 하고 바다로 땅 밑으로 꺼지게 되면 말소를 하게 됩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이 문제 해서 결국은 다 측량을 해야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4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살펴드렸어요. 해서 자 요렇게 뼈대 지금 보시면요. 지금 3문제가 보셨는데 다 다른 느낌이야. 다 다른 느낌이야. 그냥 대놓고 내더라도 벌써 토지 이동 종목만 하더라도 무려 8개. 물론 거기서 지목 변경 합병은 빼야 되긴 하지만은 그러면 6개 나올 테고요. 확제복 들어가게 되면 아까 우리 지적 확정 측량도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정비사업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흔들어 주면 벌써 한 4개 나오죠. 그 다음에 지적 현황 측량, 경계보건 측량, 또 검사 측량까지 하게 되면 개수가 되게 많은 것처럼 느껴진다고.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내든 간에 기존 문제랑 중복이 안 돼요.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아무 부담 없이 출제를 할 수 있는 파트가 바로 이 측량을 해야 되는 경우라고 하는 거 해서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공간정보법령상 세부 측량 시 면적을 측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되게 쉽죠. 지목 변경이나 합병은 어떻다? 면적을 따로 측량을 할 이유도 없고 해봤자 아무 영향가도 없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해서 이것도 그런 거야. 앞에서 이제 몇 번 이제 합병 이런 얘기도 면적을 타면 이슈를 삼았던 바가 있었는데요. 좀 돌다 보면 대충 감 잡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파트를 갈 때는 토지 이동 종목 8개가 거의 세팅이 되셔야 돼요. 왜? 뒤에서 하나하나 토지 이동과 지적 정리라는 주제에서 하나하나 개념을 보시게 될 텐데 일단 전체 그림을 잡고 있으면 대강 세팅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보셨고 답은 3번.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측량을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이런 내용 갖고 7년 동안 4문제나 구성을 했었다고요. 그러면 물반 고기 반이니까 당연히 줄줄줄 꿰실 사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와 있나? 자, 지적 측량을 의뢰할 수 없는 경우. 아까 외웠었죠? 국가나 지자체가 하는 측량은 어떻다? 의뢰할 수 없다. 지적 재조사 측량하고 검사 측량은 어떻다? 의뢰할 수 없다라고 해서 어딨어 보니까 요거나 5번 지적 재조사 측량은 국가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의뢰해서 하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용 외우면 간단해요. 다시 가겠습니다. 측량 절차에서 첫 번째 출제 포인트, 측량 의뢰할 수 없는 거, 지적 재조사 측량, 검사 측량은 의뢰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누구한테? 지적 소관청에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할 것. 세 번째 이슈 삼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세 번째 이슈를 삼아야 되는 게 뭐가 있었냐면 저런 게 하나가 있었죠. 저런 게 지금 이제 검사 측량을 안 하는 게 경계 보건 측량, 지적 현황 측량, 토지의 경계를 보는 것을 경계 보건 측량. 건물의 경계가 똑바로 돼요. 건물의 경계는 말은 적절치 않은데 건물의 위치가 똑바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논의가 됐었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측량 기간이라고 하는 거에서 자 기본적으로 4분의 3, 4분의 1 이런 거 있었고 5일에 4일, 15점 이하일 때 4일을 가산하고 15점 초과하면 4일에다가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이런 정도의 내용들에서 하여튼 답은 5번 이래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들을 주제, 공간정보 법령상 측량 의뢰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토지 소유자,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측량을 의뢰한다라고 해서 지적 재조사 측량이 아니면은 또 검사 측량이 아니면 어떻다? 측량을 의뢰할 수 있다라고 할 것 해서 이런 것 할 때도요. 자, 측량을 의뢰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것 갖고는 구성 안 해. 여기 내릴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문맥 자체가 자 뭐지 누구한테 의뢰하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아마 포인트가 되는 건데 그렇게 디테일하게 구성을 하지 않아. 내릴 게 워낙 많으니까 하도 좋아. 이건 설렁설렁 가셔도 돼. 2번 질문요. 지적 측량을 의뢰하는 사람은 제출해야 된다. 큰 의미 없죠.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일정한 서류를 제출한다. 때려 죽여도 모를 내용이고 답이랑 관련이 없습니다. 3번 질문요. 다 지적 소관청에 제출한다. 요건 출제 포인트. 과거 시험에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틀리게 구성을 했던 바가 있었고요. 4번.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측량 또는 측량 검사를 하는 경우 측량 기간 5일, 검사 기간 4일 해서 옳은 표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번 지문이요. 합의해서 기간을 정할 때 4분의 3이 측량 기간이 될 테고 4분의 1이 어떻다? 검사 기간이 되게 된다. 그래서 4분의 3은 뭐가 되고 측량 기간 그리고 4분의 1은 뭐가 된다? 검사 기간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논의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5번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 정도로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들을 주제.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공간정보법령상 측량 기간과 검사 기간을 합쳐서 20일로 정했다라고 하면 측량 기간은 며칠? 4분의 3이니까 15일이 되나요? 검사 기간은 얼마? 5일.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며칠? 15일. 이렇게 하면 뒤져요. 이 문제가 함정 팠던 거예요. 약이 바짝바짝 올라. 뭐라고? 검사 기간은 며칠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깜빡 착각하기 좋은 거예요. 워낙 쉬우니까. 측량 기간은 15일, 검사 기간은 5일. 여긴 잘 알아.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검사 기간은 이란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이놈의 새끼들이 그냥 심플하게 검사 기간을 했으면 겁나 쉬웠을 텐데 측량 검사 기간을 하면 깜빡하면요. 깜빡하면 이거 놓칩니다. 왜? 15일 이거 오랜만에 겁나 쉬운 문제 나왔다고 흥분하거든. 겁나 이건 개나 소나 다 알겠다. 물론 꼭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간에 이것은 실수하게 되기 좋아요. 저는 이 문제 보면서 충격을 받았던 문제예요. 와 이러면 새끼들 그냥 얍실하게 사람을 열받게 만들 거예요. 이건 아마 흐뭇하게 15일 찍고 좋아했을 사람 겁나 많습니다. 요거는 나도 맞추겠다 라고 했을 거예요. 15일 아니에요? 검사 기간은 뭐가 된다? 5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해서 하여튼 요것도 자주 나오는 주제.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들을 주제가 이런 게 있게 되겠죠. 자, 공간정보법령상 다음에 예시에 따를 때 측량기간, 검사기간, 오름은 차라리 이런 문제가 편했어. 아까 20일이었죠. 이번엔 며칠? 40일. 그러면 30일에 10일 이렇게 답은 2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얘도 거의 2년에 한 번꼴로 출제가 되는 게 측량기간, 검사기간이라고 하는 주제.
합의하면 뭐라고요? 4분의 3은 측량기간, 그 다음에 4분의 1은 검사기간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논의를 삼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 자, 공간정보법령상 측량기간, 검사기간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해서 자, 이게 그렇게 어려웠다고요? 측량기간은 5일로 하고 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다만 지적 기준점을 설치해서 측량 등을 하는 경우에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일단 4일을 어떻다? 가산하게 된다. 읽을 때 제일 뒤에 가서 4일을 가산한다. 그런데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 4일에다가 자, 초과는 4점마다 어떻다? 1일을 가산하게 된다. 그래서 기역번 4일, 니은번 4일, 그리고 디귿번 초과는 4점마다, 여기 4점 맞죠?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지금이야 방금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이렇게 내는구나, 이렇게 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렇게 짜증났던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분의 3, 4분의 1을 가지고 세 문제가 구성이 됐었어요. 지문 속에서 5분의 3, 5분의 2라고 해서 하나 틀리게 뽑아냈었고요. 그리고 아까 검사기간 물어봤던 문제 20일 중에서, 그 다음에 측량기간, 검사기간 40일 중에서 각각 며칠에 해당되는가, 이렇게 나왔던 문제들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진짜 어려웠던 게 이렇게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를 가지고 괄호넣기 문제로 구성을 해서, 이게 근데 그런 것 같아요. 한 번만 정확하게 개념을 캐치해내게 되면 또 이제 안 잊어먹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겁나 지금 하나 둘 셋 넷 7년 동안 4문제나 출제가 됐으니까 이런 것들은 상상하시는 게 아니에요. 작년에 냈으니까 올해 안 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 무식하게 그냥 단순한 통계로 접근하는 게 제일 확실해요. 다 하면 좋겠지만 다 하는 게 안 되면은 단순한 통계로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발 상상 좀 하지만 나중에 가면은 수험생 내기 비슷하게 합니다. 올해는 이게 나왔으니까 이게 나올 거다 해서 하여튼 뭐 그렇게든 간에 외우면 좋은 건데, 하여튼 제가 이제 경험칙으로 제 경험으로는 없어. 그냥 자주 내는 건 대놓고 자꾸 내고, 그 다음에 안 내는 것도 안 내요. 그래서 결국은 이 파트를 갈 때는, 자, 제가 항상 드리는 부탁의 말씀이 할 수 있는 거하고 하고 싶은 거하고 등등 해서 할 수 있는 것만 해야 돼요. 해야 하는 건 없어요. 해야 하는 건 없습니다.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결국은 객관식 문제는 지금 보시다시피 더럽게 쉬워. 그럼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문제가 쭉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와, 이건 뭐 공간정보 부분 한 80%는 다 맞추겠다, 이런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실제 시험장 가시면은 진짜 전쟁도 이런 전쟁이 없습니다. 살면서 거의 복덕방심이 뭐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사람 마음이 더럽게 초조해지고 등등등 벌벌벌 떨어요. 어쨌든 계속 단순 반복의 과정으로 보셔야겠고,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이 제척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건 찍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척의 개념을 보셔야 돼. 제척은 이익관계가 있으니까 심의 의결할 때 빠져야 되는 걸 뭐라고 한다? 제척 사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판사 같은 것도 제척 사유가 있거든요. 판사가 말입니다. 길거리에서 대판 맞짱을 떴어. 현필 뜬 거야. 근데 하다 보니까 걔가 뭐가 돼? 자, 범죄자가 있고 맞은 판사가 재판관이 되어버리면 안 되거든. 그런 게 바로 뭐가 된다? 제척 사유. 이해관계가 걸려있을 때는 물러나야 된다라는 개념을 제척 사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틀리라고 내는 문제의 전형입니다. 해서 연습상 보겠습니다. 자, 해당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등이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해관계가 걸릴 테니까. 두 번째, 해당 안건에서 증언, 진술, 감정 등을 했다. 그럼 역시 이해관계가 상반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당사자의 대리인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당연히 안 되겠지. 그 다음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인 경우 안 되겠지. 답은요. 자, 바로 결과를 보고받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 당연히 어떤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어떤 사항을 의결하려면 의견 들어야 됩니다. 들어보고 결정을 하는 거지 지 멋대로 결정할 것은 아니죠. 이건 당연히 자신의
권리에 해당하는 부분.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뭐 외워서 푸는 것도 아니고요. 그날 가서 컨디션 봐서 상식으로 재척의 개념 정도 보시면 되는 거고, 사실은 이런 문제를 대단히 어려워들 하십니다. 법을 뭐 많이 오랫동안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서 재척이라는 단어 정도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주제 확인하겠습니다. 자, 공간정보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서. 자, 일단은, 자, 요거. 1번, 위원장은 국토부의 지적 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과장이 된다. 이런 것들 찍으시면 안 돼. 인간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죠. 뭐 국장이면 어떻고 과장이면 어떻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 수가 전혀 없는 얘기. 2번 질문이요.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현지 조사도 할 수가 있다. 아까 의견을 듣는 것은 이들의 권리다라고 설명을 드려서 재척 사유가 아니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모를 얘기고요. 솔직히 손 못 댑니다. 그 다음에 4번. 자, 이거 중요하다고 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건 답은 안 되더라도 매번 지문에서 구성이 되어 있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자, 그 다음에 의결은 뭐라고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근데 이제 이런 지문을 지난번 공인중개사법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재적위원 출석위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리게 나왔던 적이 있어요. 대단히 짜증나는 그런 문제 패턴이고, 회의라고 하는 것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 의결하게 된다라고 할 거 요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려웠다는 거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7일 이내 통지해야 되고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통지. 그래서 이건 사연이 있는 문제예요. 기존에는 7일 이내 통지라고 하는 게 주요 출제 포인트가 됐었기 때문에 그거랑 같이 비교하는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뽑는데 아주 어려웠던 문제. 대신 이 문제 떴으니까요. 회의는 5일 전까지. 결과 나온 며칠? 7일 이내. 결과 나온 뭐라고요? 7일 이내. 실질적으로 이건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회의를 설명드리는 거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명제는 7일 이내 그 결과물을 통지해 줘야 된다. 자, 라고 해서 그거 하나. 근데 둘 다 통지라는 단어를 써서 상당히 까다로워요. 근데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런 문제는 다시는 답을 안 뽑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나왔던 결과물에 대해서 7일 이내 통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개념을 삼게 됩니다. 이 정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이런 것도 막 틀린 사람이 있어. 한장. 이게 이제 한 3문제, 4문제 연속 나오거든요. 보니까, 자, 뭐라고 돼 있어? 자, 재심사 등 나와 있죠? 재심사 등은 어디서 한다?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하게 된다. 이게 30회 때 문제. 그 다음 문제 보면 또 골 때려요. 자, 그 다음 논의할 주제. 자, 지방지적위원회 심의의결사항으로 옳은 것은 하나밖에 없죠. 적부심사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이라고 하는 거. 요게 뭐가 된다? 지방지적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이 되게 된다. 이렇게 낸다고요. 그냥 대놓고 낸다고요. 대놓고 진짜 이게 간단하다고요. 근데 이렇게 쉬운 파트도 놓치는 가장 큰 이유는 수험생들이 골고루 안 보거든요. 그래서 중개사법도 양이 많고 뭐도 양이 많고 하다 보니까 특히 이 공간정보법 이걸 보통 사람들이 처음에 되게 쉽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트윅들을 쓰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아주 머리가 돌아버려. 이 문제를 보면 어려울 것도 내용은 어려울 게 없는데 문제를 개떡처럼 내니까 막 짜증이 그냥 지대로 나는 파트입니다.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이제 10% 정도 또는 최대 많아봐서 20%니까 그럼 비우시고 그냥 무난하게 뽑는 문제. 아까 중앙지적위원회도 그렇고 이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상도 마찬가지. 이거 할 때 같이 세팅할 게 시결청이라는 거 뭐가 된다? 축척변경위원회. 시공부에 두는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시결청 등을 의결한다. 이런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게 지금 이제 아까 25회 때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30회 때 문제 보셨고요. 그다음에 26회 때 나왔던 거 지적 측량 수행자가 시도지사를 거쳐서 적부 심사를 의결하는 기구가 뭐냐? 지방지적위원회. 답이 2번. 해서 요게 25회 때 문제하고요. 26회 때 문제가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사항을 고르시오. 그 다음에 이거 거꾸로 이걸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지방지적위원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검토 드리게 될 내용. 자, 보시게 되면 공간정보법령상 지적위원회 적부심사 청구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등 적부심사를 어디다가 지방지적위원회에 대해서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오른편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저처럼 주어 수로 끊어 읽는 훈련 하셔야 됩니다. 아까 중간에 개떡 같은 그런 지문들의 경우는 답이 없어요. 또박또박 읽어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2번 지문이요. 지방지적위원회는 적부심사 청구사항과 지적기술자의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틀렸죠? 얘는 뭐만 한다고요? 적부심사 청구사항에 심의 의결만 어디서 한다? 지방지적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어렵다고 앞쪽에는 적부심사 청구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 딱 깔아주면서 뒤에다가 뭐 하나를 붙여버렸다고. 이게 계속해서 지금 문제되는 게 중앙지적위원회하고 지방지적위원회를 비교하는 식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2번 지문을 틀리게 답을 뽑았어. 그래서 지금 보니까요, 25회 때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사항이 뭐냐? 적부심사 청구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 그 다음에 26회 때인가 아까 나왔던 문제, 27회인가 하여튼 간에 나왔던 문제가, 지금 이제 뭐였지? 적부심사 청구사항의 심의 의결 기구가 뭐냐? 지방지적위원회. 그 다음에 좀 뒤에 29회 때 나왔던 문제가 지방지적위원회는 적부심사 청구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 그리고 점점점이 있다. 요걸 뒤쪽을 틀리게 뽑아냈었고, 그리고 30회 때 문제는 뭘 뽑았어요?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사항 아닌 것을 고르시. 이런 식의 문제를 구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업어치고 맺히고 업어치고 맺히고 해서 25, 26, 29, 30 하면 벌써 4번이나 출제가 됐던 주제가 의결사항의 범주에 관한 내용. 자, 그 다음에 요거 볼까요? 7일 이내 어떻다? 통지해야 된다. 나와 있죠? 의결서 나오게 된 며칠 내 7일 이내 통지. 여기서는 답이 아니었지만 과거 20일에 20에 23일 이것들 뒤에 한참 유행했던 것이 7일 이내 통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다가 아까 엽기적으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함정을 팠던 사례가 나왔습니다. 해서 그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 청구할 수 있다. 숫자 외우지 말자 그랬어요. 중앙지적위원회에 대해서 어떻다? 재심사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맨날 나오는 질문이다.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필요하면 현지 조사를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지 조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할 것, 이렇게 개념을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매번 한 3번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쭉 기출을 분석을 하다 보면은 빠네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권해드리는 거는 무조건 기출만 갖고 답만 가지고 달달달 이렇게 외우다 보면 설령 중간에 좀 막히는 지문이 있어도요 별로 개의치 않고 풀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항상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쉬운 것들을 전국에 한 70% 80% 학생들이 떨어진다는 거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 왜? 걔들은 대가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요. 양이 더럽게 많아가지고 지금 이거 할 때는 너무 쉬운데 한 중개사법하고 한 달 쉬게 되면 또 다시 아주 깔끔하게 리셋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없어요. 계속 반복하시는 수밖에 없을 테고요. 그 다음 주제 보시게 되면은 이거 잠시 끊었다가 신청에 따른 토지 이동부터 이어서 보겠습니다.